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세 개의 수 x랑 y랑 z를 이렇게 임의로 가져왔을 때 등차 수열 만든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겠죠. 중앙에 의해서 일단 요까지만 적고 나머지 내용 정리를 쌤이랑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나서 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세 개의 수 등차 수열을 이루면 분명히 x랑 z를 더한 게 y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중앙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불편해. 문자가 너무 많아서 불편해. 몇 종류지 문자가? 세 종류인 겁니다. 문자가 적을수록 해석이 편하겠죠. 그치? 그래서 중앙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뽑아내기나 하면 어쨌든 얘를 2분의 x 더하기 z로 표현하면 문자가 2개로 줄어들긴 하거든. 그런데 이런 맥락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초등학교 때는 아니구나. 중학교 때 연속한 세 자연수에 대해서 이 세 자연수의 합이 뭐 예를 들어서 15일 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1차 방정식 푸는 문제들이 있었거든. 그럼 연속한 세 자연수는 사실 간격이 몇 칸씩 나요? 무조건 한 칸씩 난다. 그치? 그래서 초딩 때는 중딩 때는 여기 어차피 1씩 커지면 되니까 기준이 되는 걸 x로 잡고 여기 x 플러스를 잡고 다음 숫자는 뭐로 잡으면? x 플러스 그치 2로 잡으면 세 수의 합을 나타냈을 때 이거 세 개 합은 3x 플러스 3이 얼마다 해서 15이다 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그냥 풀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사실 세 수를 잡을 때 x랑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2로 잡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좀 더 편하냐면 가운데 있는 수를 x로 잡고 양쪽에 있는 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수의 합을 표현하면 그냥 셋 다 더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질 거니까 몇 x가 생길까? 3x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방정식의 해석이 훨씬 어떻습니까? 편안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이 이렇게 어떤 수직선상에 나타냈을 때 대칭성을 가지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숫자의 표현들은 전부 다 가운데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대칭성 있게 표현한 것이 식을 해석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는 x, y, z로 잡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항이 뭔지는 모르지만 a로 잡는다 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a 플러스 뭐로 잡고 d로 잡고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전에 나오는 숫자는 뭐로 잡는 게 그치 a-d로 잡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했니? 그럼 얘가 문자가 3개짜리가 아니라 문자 변수가 몇 개짜리밖에 안 되니까 2개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a가 초항인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선 그냥 기준인 숫자를 하나 ma로 잡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세수가 등차 수열일 때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세수의 형태를 잡아주는 게 편하다라는 생각. 두 번째, 내수가 등차 수열이면 그럼 4개의 숫자를 대칭성 있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럼 내수가 등차 수열일 때는 지금 x와 w의 정 가운데 있는 숫자는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등차 수열의 항으로서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인데, 자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여기를 내가 하나 a로 둔다 쳤을 때 얘는 a 플러스 d고 얘는 a 플러스 2d고 얘는 a 마이너스 뭐로 둘 수 있을까? d로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칭성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하는 상태라서 불편해. 아유 어떻게 하지? 현재 너네 사이의 간격이 어쨌든 뭐가 된다는 사실은 d가 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거든.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숫자 a를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운데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두는 거니까 여기에 등차 수열의 항은 안 생기지만 어떤 수 a는 존재하긴 할 겁니다. 가운데 있는 값으로. 그럼 여기 a를 기준으로부터 여기 등차 수열의 특정 항까지 가려면 얘는 d만큼 더해지는 게 아니라 d의 절반인 몇 분의 d가 더해져야 될까? 그럼 얘는 a 더하기 2분의 1d가 되면 되고 얘는 뭐가 되면 될까? a-2분의 1d.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대칭성이 존재해야 하네요. 하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야. 근데 분수계수라서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럼 이 분수계수가 마음에 안 들면 공차를 2배에서 늘리면 되지 않을까? 공차가 d인 게 아니라 몇 d인 걸로 생각하면 되냐면 2d인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공차가 2d인 걸로 생각한다 치면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를 a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나오는 숫자는 a 플러스 뭐가 될 거고 d가 될 거고 여기 나오는 숫자는 a 마이너스 d 여기 나오는 숫자는 그러면 a 플러스 2d가 아니라
2D만큼 더 가니까 그치 3D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A 마이너스 그치 3D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항의 개수가 짝수인 숫자의 형태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며 가운데 이미 어떤 숫자를 잡아놓고 공차를 2D인 형태로 대칭성 있게 표현하는 게 계산이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적고 있구나. 다 적고 나서 얘기해보자. 됐나요? 네. 자, 그럼 지금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는데 3차 방정식의 임의의 세근을 우리가 보통 뭐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고 만약에 잡는다 치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근계수 관계 이미 틀림이 없다. 그쵸? 그럼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예분의 예 되면서 부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치? 그 다음 거 두 개씩 곱한 거는 예분의 예 하면서 부호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대로 있고 세근의 곱은 예분의 예 하면서 순차적으로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가 되는 거니까 지금 세근의 합은 어쨌든 간에 얼마 돼야 되고? 3.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마이너스 6. 세근의 곱은 그러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3차 방정식 근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계산하라는 건데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생각은 여기는 이 베타라는 값의 몇 배가? 2배가 알파와 베타의 감마의 무엇일 거다? 합일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알파 더하기 감마를 그냥 2베타 된다구나 생각하면서 3베타가 얼마 되기 때문에 그치 3이기 때문에 베타는 1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럼 어쨌든 이 베타 1인 거 하나 찾아놓고 나면 알파랑 감마가 어쨌든 변수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변수가 너무 어떤 상태니까 많고 난잡한 상태니까 계산하기가 귀찮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세근의 합이랑 근계수 관계를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어쨌든 세 개의 숫자인 거고 가운데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숫자를 대칭성 있게 표현하자는 얘기고 그럼 가운데 있는 숫자는 베타로 그대로 둔다 치면 감마는 베타에다가 공차를 뭐한 값? 더한 값. 그럼 여기는 알파는 베타에다가 공차를 뭐한 값? 뺀 값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 더한 게 이렇게 세 개 더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다. 그쵸? 그래서 얘가 그대로 여기 적용되면 여전히 3베타는 얼마가 돼버리는 거고 3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베타가 얼마 되면서 1 되면서 나는 그럼 세 개의 숫자가 1이랑 베타가 아니라 1 플러스 누구랑? D랑 그치 공차랑 그 다음에 여기 1 마이너스 D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조건식을 써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조건식을 쓰려고 하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이렇게 각각 곱해서 다 더한 값이다. 그쵸?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그냥 1-D랑 1 플러스 D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쭉 한번 적어보면 1-D 더하기 1 플러스 D 더하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합차라서 계산이 편하죠. 뭐 빼기 뭐? 그치? 그럼 이 값이 무슨 6? 마이너스 6. 그럼 플러스 D랑 마이너스 D 없어지니까 기분 너무 좋고 그럼 이렇게 111 더해서 얼마? 3. 그럼 3-D제곱이 얼마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니까 자리 바꾸고 정리하면 D제곱이 9인 게 보이죠. 그럼 D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3이거나 마이너스 3인데 어차피 네가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세 개의 숫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D가 3일 때는 여기는 세 개의 수가 마이너스 2랑 1이랑 4가 되는 거고 D가 마이너스 3일 때는 그냥 자리만 바뀐 거지. 얘가 오히려 뭐가 되고? 4. 얘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 어쨌든 세 근이 이렇게 세수라는 것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답은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걸로 선택해서 풀어도 상관없다. 그럼 이제 세 근이 정해졌으니까 세 근을 곱하면 이렇게 세 개수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생기고 그게 무슨 K니까? 마이너스 K니까 K는 얼마가 된다?
발휘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효율적이고 마구잡이로 알파 베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중앙 써가지고 막 계산하는 거는 매우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문자 많아서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 하나 해놓고요. 자, 선생님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다음 항으로 넘어가면서 일정하게 공차 D가 한 개씩 더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A1으로부터 네 번째까지 갈 때는 공차가 몇 개 더해진다 했죠? 3번 더해지는 거였죠. 플러스 3D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A4라는 게 A 플러스 몇 D다? 3D다. 추항을 물론 A1이나 A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치? 근데 이거를 그럼 이렇게도 보자. 등차 수열의 정의 자체는 차이가 일정한 값이라서 원래 다음 항에서 이 정항 뺐을 때 D가 된다는 식을 만들어내는 게 또 자주 쓰이는 표현이야. 그럼 여기서 A1에서 지금 3칸 더 간 거지. 번째 수가 3 넣은 거니까. 3칸 더 갔으니까 공차가 몇 개 더해지는 거예요? 3개 더해지는 거야. 그럼 네 번째랑 첫 번째에 몇 칸수의 차이는 몇 칸이니까? 3칸이니까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빠르게 몇 D라고? 3D라고 작성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니? 그러면 A8에서 A2를 빼면 몇 D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6D. 그렇지, 6D. 번째수 차이만큼 공차의 개수가 생긴다.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 눈에 들어와? 그럼 A10에서 A5를 빼면 몇 D가 생길 거다? 5D가 생길 거다. 이렇게. 그럼 일반화되면 얘가 A의 M 플러스 3에서 예를 들어서 A의 M 마이너스 1을 뺀다 치자. 이거는 무조건 몇 D를 나타낼까? 2D. 4D겠죠. 몇 칸 차이나? 4칸 차이니까. 그치, n 플러스 1이 아니잖아. 그쵸, n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4D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안목도 함께 가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잘 봐봐.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 A4가 5라고 나와 있고, 뭐 A10이 예를 들어서 뭐 20, 한 9 정도로 나와 있다. 이렇게 쳐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연립할 때 A4는 뭐라고 표현했고, A 더하기 3D라고 했고,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서 A 더하기 9D라고 두면서 막 어떤 일반항들을 찾아 나섰다. 그치? 그러면 이 A4가 오고 A10이 29인 상태에서 나한테 예를 들어서 A의 30번째 항을 찾으라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냐면 너에서 너를 뺀 게 몇 D인지 바로 드러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생각해봐. 우리가 A 플러스 3D가 5인 거랑 여기 A 플러스 9D가 29인 거에서 계속해서 이거 두 개 무슨 셈 하고 있었지? 뺄셈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럼 사실 얘는 끊임없이 내가 이 A4를 A10을 A4로 뭐 하고 있었다? 빼고 있었다는 거고 그 과정을 생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이해하심? 그러면 이제 그대로 적을 수 있겠죠. A10에서 A4를 빼면 몇 D가 생길 거고 6D고 6D는 29에서 5를 뺀 값이니까 얼마가 될 거다? 24. 그럼 빠르게 공차가 얼마인 게 정해지니까 4인 게 정해지니까 아 D가 4인 상태인 거구나. 그럼 쌤 초항만 정하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초항도 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이런 항목도 가져보자는 거지. 내가 어차피 10번째 항을 알아. 꼭 첫 번째 항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 10번째에서 30번째까지 가려면 공차가 몇 개 더해지면 될까? 20개가 더해지면 돼. 그럼 공차 있는 거잖아. 그치? 공차가 지금 4인 거니까 얘는 플러스 몇십이랑 똑같아요? 80. 그럼 여기다 80 더하면 30번째 항은 얼마가 될 거다? 109가 될 거다. 초항이랑 공차를, 초항을 무조건 구할 필요는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의 특정 번째수의 차가 공차의 개수가 된다는 것도 잘 정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 사진 찍어 놓고 정리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좀 새로운 시선을 보여드렸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읍시다. 얘는 등차 수열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관찰한다가 기본 베이스야.
일단 공식을 써서 막 계산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부터 좀 해봅시다. 1부터 이렇게 자연수를 100까지 더할 거예요. 하나하나 다 더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어떻게 쉽게 계산했었죠? 짝지를 정해요. 짝지를 어떻게 정해볼까요? 100이랑 0. 100이랑 1. 99랑 1. 100이랑 1. 0 만들어도 괜찮긴 한데 있는 걸로 하자. 그치? 이렇게 양 끝에 거도 하면 얼마 만들어지고? 100일. 자, 그 다음 거랑 그 전에 거도 해도 얼마 만들어지고? 100일. 그럼 여기에 그 전에 있는 거 몇십 몇 있을 건데? 그러면 3이랑 98 더해도 100일. 그치? 양 끝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한 칸씩 줄여면서 더해봤자 계속 끊임없이 똑같은 숫자가 만들어지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여기 있는 숫자는 다음으로 갈 때 얼마가 늘어나고 1이 늘어나고 99는 100으로부터 하나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하나 늘고 하나 줄면 결국 변화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2와 99의 합이랑 당연히 1이랑 100의 합은 똑같을 겁니다. 그럼 이제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우리가 무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을까?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 1인 등차 수열이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원래 무슨 성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럼 이 101이라는 합이 몇 개나 생깁니까? 49개. 총 몇 개의 숫자였는데? 총 100개의 숫자였는데 지금 몇 개씩 짝지어서 2개씩 짝지어서 계산하니까 2로 나누면 몇 묶음이 생길 거고 50묶음이 생길 거고 그럼 101이라는 숫자는 몇 번 더해질 거니까 50번 더해질 거니까 이런 계산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등차 수열이 지금 합을 할 건데 지금 AN이라는 수열이 만약에 나한테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수열의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랑 이렇게 쭈룩쭈룩쭈룩 더해 나가면서 자,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럼 이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이제 간단히 또 기호로 나타내는데 그 합의 기호는 우리가 뭘 쓰냐면 S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 그래서 SN이라고 표현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S5라고 그런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얘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걸까? 그렇지. 5번째 항까지의 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자, 이 S의 기호는 더한다라는 썸의 기호를 지금 축약해서 그 약자로 S만 가지고 온 거고 그럼 이 SN을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계산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여기 있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n번째 뭐야 이거 왜 자리가 바뀌어 있지? 미안. 자, 첫 번째 항과 여기 n번째 항의 합이랑 여기 두 번째랑 n-1번째 항의 합이 어떨 수밖에 없냐면 같을 수밖에 없어. 자, 그걸 일반화해서 표현해보면 이런 건데 얘는 A2는 A1으로부터 뭐가 더해져서? D가 더해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는 A1 플러스 D인 거다. 그치? 반면에 AN-1은 AN으로부터 D만큼 어떻게 돼서? 빼지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항은 사실 AN-D인 거거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D만큼 늘어나고 D만큼 감소한 값들이 계산 추산되는 거니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여전히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해도 A1과 AN에 뭐가 만들어진다? 합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일반화 됐으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해했나요? 또는 쌤이 등차 중앙의 개념을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잖아. 이렇게 양 끝에 있는 것의 가운데 있는 값이랑 A2랑 AN-1의 가운데 있는 값은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 있는 이 점들을 어디에 나타내면? 수직선에 나타내면 간격이 다 어떤 점들일 거니까? 같은 점들일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간격이 쭉 나열되면서 AN-1가 AN이 생긴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대칭축을 쌤이 M이라고 둔다 치면 어쨌든 A1과 AN의 가운데 있는 값은 무엇일 거니까? M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일정한 간격 앞으로 일정한 간격 뒤로 온 이 두 점의 중점 또한 여전히 얼마가 되는 걸까? M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 값이랑 이 둘을 더한 값은 어떤 값일 수밖에 없다? 같은 값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양 끝에서 두 개씩 가지고 오면서 계속 같은 값들이 만들어질 거거든. 그럼 이 SN이라는 값이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까 위에 거 했던 걸 일반화한 거기 때문에 규칙이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 a1 플러스 an이라는 값이 여러 개 생길 거예요. 그게 몇 개 생기냐면 현재 여기 전체 항 개수가 몇 개지? 그치, n개인 거지. 그럼 그 n개를 몇 개씩 묶어서 가는 거니까 2개씩 묶어서 가니까 2로 나누면 얘는 몇 묶음이 생길 거고 2분의 n 묶음이 생길 거고 그럼 여기 a1 더하기 an은 2분의 몇 개나 더해지는 거니까 n개가 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그럼 이 공식을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 이렇게 그냥 알파벳 외우듯이 외워버리면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여기서 이 n이 가지는 의미는 항의 무엇이지? 개수죠. a1은 수열에 지금 내가 더하는 숫자에 가장 먼저 있는 무슨 항? 그치, 초항이 되는 거고 n번째 항 그럼 마지막에 더하는 항이니까 무슨 항이라고 보는 게 맞냐면 끝항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이라고 이렇게 구조화해서 말을 해주는 게 좋지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 하나 정리를 해놓습니다. 거기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는 2분의 n 괄호치고 a 플러스 l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초항이고 l이 끝항이라서 라스트의 의미를 따라서 l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렇게 쓴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대로 정리를 해놓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SN은 2분의 항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이다. 이런 구조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해보자. 사실은 이 마지막 n번째 항을 우리는 초항과 공차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 등차 수열에서 주인공은 공차잖아, 그치? 그럼 이 수열의 합에서도 공차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자, 두 개 똑같은 식입니다. 2분의 n은 똑같이 곱해지게 될 거고요. 됐나요? 그럼 여기 곱해지는 값에 초항을 그냥 우리가 한번 a라고 표현한다라고 쳐보죠. 그럼 얘는 초항 a에다가 이 a n번째 항이 초항 a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 n-1개를 더한 시계값이다. 그쵸? 그럼 여기 초항과 초항은 더해질 거니까 얘는 2분의 n에 초항 2배 해서 몇 a 2에 2a 더하기 n-1d로 표현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건데 이걸 굳이 억지로 외울 필요는 있을까? 없어. 초항 더하기 끝항에서 이 n번째 항을 그냥 초항과 공차로 표현해서 그냥 변형된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는 좋은 점이 어쨌든 내가 등차 수열에 초항과 무슨 항을,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그냥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야. 근데 이거 공식 가지고 계산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풀어야만 되는 문제들이 있고, 자,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를 나중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줄 때 필요한 식이니까 당연히 숙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도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그거는 이제 밑에 똑같이 있는 거다. 그치? 있고. 자, 거기 아래쪽에 227쪽의 나머지 내용들은 쌤이 얘기한, 대칭성에 대한 표현들인데, 그 대칭성의 표현을 쌤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만들어줬고, 거기서 이제 항을 뒤집어서 거꾸로 접어놓고 막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읽고 그냥 이해만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와서 228쪽으로 와보는데,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조금 있다가 하는 걸로 하고 쌤이랑 지금 229쪽에 개념 원리 익히기 뭐 여기 있는 내용들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거기 525번 보면 초항이 2고 그 다음에 제20항이 18. 아유 귀찮아. 이렇게 적자. A1은 2고요. A20은 자, 18이라고 되어 있는 등차 수열에 초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인 S20을 구하래. 그럼 이거를 뭘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쌤 말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 뭐더라 하면서 여기 N20이네. 그럼 2분의 20 첫 번째 항이랑 N에 20 들어간 거니까 A1 더하기 A20 이렇게 무지성으로 막 적고만 있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어차피 무슨 성 이용한다 그랬고 대칭성 이용한다 그랬고 S20을 봤을 때 이미지화해서 떠올라야 되는 건 얘는 A1부터 A 몇 시까지의 합일 거다. 그치, 20까지의 합일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돼. 그럼 분명히 나는 여기는 이 AS20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초항과 끝항의 값이랑 그 다음에 항 개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지금 이 A1이 현재 얼마인 거고 2인 거고 A20이 얼마인 상태니까 18인 거니까 이 양 끝에 거 더하면 무조건 몇십이 만들어지지? 20. 그럼 이렇게 더해도 내가 계산을 안 해도 분명히 몇십일 거다? 20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럼 이 20이 몇 묶음 생기냐는 거죠. 총 항의 개수가 몇 개니까? 20개니까 얘가 2분의 한 개수만큼 묶여서 10묶음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20 곱하기 뭐 하면서 10 하면서 200 정도 된다를 이미지화해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심? 된 거야? 그래서 무조건 공식에다 때려 박는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걸로. 자, 마찬가지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가봅시다. A1이 지금 7이고 A에 그러면 32 A에 32 13인 어떤 등차 수열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S30을 구하래요. 공식을 때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면 금방 될 거예요. 뭐야? 첫 번째 항이 얼마고? 7이고 마지막 30번째 항이 얼만데? 13인 상태인데 그럼 이 양 끝에 거 더하면 계속 몇십 만들어질 거고 20씩 만들어질 거고 여전히 이 20은 몇 묶음이 생길까요? 15묶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몇 백이다? 300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맞다는 거지.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에서 보면 이번에는 얘는 A1은 마이너스이고 A8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S8을 찾으래요. 계산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일단 2분의 한 개수가 생길 건데 초항과 끝항인 게 눈에 보이죠? 그럼 요 둘의 합이 얼마인 건데 지금? 13인데 그 13이라는 것이 몇 묶음 생길까? 한 개수가 8개니까 몇 개씩 묶을 거야? 2개씩 묶으면 몇 묶음 생긴다? 4묶음. 그래서 2분의 한 개수만큼 묶음 생기고 초항 더하기 끝항에서 그게 13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자는 거지. 찌릭찌릭 날아가면 4배 할 거니까 몇십 몇으로 52로 계산된다. 이런 느낌으로. 자, 세 번째 거도 봅시다. 처항이 1이고요. 공차가 이번에는 3이에요. 그때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S10 구하래요. 그럼 막 해가지고 초항이랑 공차 있으니까 이거 공식 외워가지고 집어넣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식도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치? 이런 식을 쓰는 거는 나중에 일반화됐을 때 알아서 따로 쓸 때가 있거든. 이게 숫자로 안 주어질 때. 숫자로 주어질 때는 최대한 얘를 가지고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좀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그럼 봐봐. 얘가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일단 2분의 한 개수만큼 묶일 거 아니야. 그럼 몇 묶음이 생기겠어요? 10묶음, 그치, 5묶음이 생기겠지. 그때 첫 번째 항은 A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마지막 항은 A 뭐가 되는 건데 10이 되는 건데 첫 번째 항은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공차가 지금 얼마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10번째 항으로 갈 때 몇 D가 더해져야 되는 거지? 9D가 더해지는 거니까 3, 9, 27에서 얘는 몇십 몇이 될 수밖에 없다? 28일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자는 거지. 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10번째 항을 구하면 된다고요. 공식을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10번째 항이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 9개 더해지면서 28 되는 거 알았으니까 이거 2개 더하면 이제 29가 될 거고 그거에 5배 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45다.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4번과 5번을 그런 방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근데 만약 짝지가 안 지워지는 항은 어떻게 처리해요? 짝지가 안 지워지는 항? 어디? 짝지가 안 지워지는 항이 어디서 생길 것 같아요? 홀수. 오, 그치. 좋은 질문이죠. 잘 보세요. 이럴 때 말이다. 그쵸? 그럼 얘가 사실 2분의 5에 우리는 A1 더하기 A5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등차 수열이 지금 합공식인 거잖아. 근데 이게
홀수 번째일 때도 이게 n이 홀수일 때도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가운데 A3가 껴있어. A2와 A4 가운데도 누가 껴있어? A3가 껴있어. 그럼 쌤이 이걸 이렇게 좀 나타내 볼게. 자, 이 양 끝에 거 더한 거 A1 더하기 지금 A5라는 거 인지한 거고, 이렇게 두 개 더해도 A1 더하기 A5라는 거 인지를 한 거다. 그치? 그럼 A1 더하기 A5는 지금 몇 세트가 생겼죠? 두 세트가 생겼어요. 남은 한 세트가 A3인 건데, 그치? 이 A3가 사실 가운데 껴있는 항이니까 A1과 A5의 평균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 A1과 A5의 합의 절반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2분의 1개인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 계산하면 A1 더하기 A5의 두 개랑 2분의 1개니까 2분의 몇 개 생긴다? 5개 생긴다. 그래서 2분의 1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은 n이 홀수일 때도 성립합니다. 이해하심? 아니야. 일단 풀어볼게가 아니라 어디가 이해 안 돼서 빨리 얘기해. 쉐기야. 좋은 질문이야. 당연히 짝수일 때는 딱딱딱딱딱딱 짝지어지는 게 이해가 되는데 가운데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근데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야. 앞으로. 등차 수열 말고도. 대칭성 있는 수를 우리가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A1과 A5 가운데 A3가 있다는 건 이해가 됨? 그럼 A3가 2분의 A1 더하기 A5로 표현되는 것도 이해가 돼?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공통인수 A1 더하기 A5가 생긴 거니까. 그치, 묶은 거지. 이 A3를 지금 2분의 1에 A1 더하기 A5라고 볼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럼 A1 더하기 A5로 묶어내면 2 더하기 몇 분의 몇이라서. 그치, 2분의 1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2분의 5개의 A1 더하기 A5로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항 개수 초항 더하기 끝항이 그대로 등차수열 합공식처럼 성립하기도 해요. 홀수 번째라도 상관이 없다. 됐나요? 요렇게. 삼 번 어디에? 이거?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었고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여기 2분의 한 개수는 들어가겠지? 5 묶음 만들 거니까. 그럼 초항 더하기 끝항에서 A1 더하기 A10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초항의 문제에서 얼마? 1이라고 돼 있고 나한테 10번째 항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그 10번째 항을 이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 우리 A1에서 A10으로 가려면 공차가 몇 개 더해줘야 될까? 그치, 9D가 더해줘야 돼. 근데 D가 3이니까 얘 3, 9 얼마 될 거고? 27일 거고. 그렇지. 초항이 1이기 때문에 10번째 항은 몇일 거다? 그렇지. 28일 거니까 그대로 더한 거죠. 자, 4번과 5번이 정리가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번호 불러주세요. 같이 풀고 뒤에 것도 쭉쭉 보게. 괜찮아? 괜찮은겨? 기다릴게요. 됐나요? 네, 525번에 4, 5번 중에서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음? 없으면 밑에 거도 간단하게 봅시다. 푸는 걸 그냥 좀 보여줄까?
아, 의사 전달을 포기한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수업하면 돼?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아니겠죠. 자, 네 번째 걸 볼게요. 초항이 2분의 1이라 주어져 있고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초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하면니까 S11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2분의 항개수 몇 개에다가 11개에다가 첫 번째 항과 11번째 항의 합이 일정하게 계속 구해질 거다 이 생각이죠. 자, 첫 번째 항은 2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11번째 항만 찾으면 되는 거였는데 처음 항에서 11번째 항까지 가려면 공차가 몇 개 더해줘야 돼요? 10개. 그럼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가면 빼기 얼마 될 거고? 2분의 15. 그치, 15가 될 거고. 그럼 2분의 1에서 15 뺀 값이 여기 들어가겠네. 그럼 분수 계산이 싫잖아? 그럼 어차피 얘 더 할 거잖아, 얘랑 얘랑. 그럼 이 식은 그냥 2분의 1 마이너스 15 이렇게 적어준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어차피 2분의 1끼리 더해서 얼마 될 거니까? 1 될 거니까. 그럼 1 빼기 15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 주고? 14 주고 곱하기 2분의 11 되는 거니까 자, 약분해주면서 여기 7 남으면 답은 마이너스 77이다. 이런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자, 5번에 보시면 등차 수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쭉쭉쭉쭉 가고 있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자, A1부터 A16까지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보래요. 어쨌든 S16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쵸? 그럼 S16 구하려면 2분의 항개수 몇 개? 16개. 초항 더하기 끝항 하면 A1 더하기 A16이 찾아져야 되고 초항은 눈에 보이다시피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0인 겁니다. 그럼 16번째 항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16번째까지 적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지금 공차가 얼마인 게 보이니까 2인 게 보이니까 A1이 마이너스 10인 상태에서 공차가 2예요. 그럼 여기서 16번째까지 가려면 공차가 몇 개 더해질 거라서 15개. 그럼 15D는 지금 D에다가 2 넣으면 얘가 몇 10이 되면서 30이 되면서 마이너스 10에다가 30 더하면 16번째 항은 몇 10일 거다? 20일 거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서 8 곱하기 10이 되는 거니까 답은 몇 10? 80. 이런 식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그대로 52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야호. 자, 526번을 보면 수열 1357하고 쭉 가는 수열이 있는데 보자마자 초항 얼마? 1, 공차 얼마? 2 이렇게 결정된 등차 수열인 게 눈에 보이고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일반항 AN을 구하래요. 그럼 AN은 초항으로부터 공차가 몇 개 더해진 표현이다? n-1개 더해진 표현이다. 그치? 그럼 초항과 공차가 있으니까 얘는 1 더하기 n-1 곱하기 2라고 하면 자, 몇 N에? 2N에 마이너스 1. 근데 사실 이거 홀수잖아. 이제 홀수의 일반항 2n-1로 빨리빨리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럼 3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 오, 호. 1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항은 2n 플러스 5 1 9가 돼야겠죠. 정답. 첫 번째 항이 11이 되게 해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11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항상 뭐가 필요해요? 9. 플러스 그렇지. 31이 돼야겠죠. 1 넣었을 때 33번째 항이 나와야 돼. 33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니까. 이해함? 나중에 선생님 등차수열 일반항 쉽게 구하는 것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부터 연습을 하는 거고 머릿속에 이 개념들이 잘 정립되면 쉽게 구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렇다고 쉽게 구하는 법만 기다리고 있지 마세요. 왜냐하면 등차 수열을 구조를 알고 공부를 하는 게 맞지 그냥 공식 외워서 하는 애들은 수열이 힘들다고 대답을 해. 수열이 힘들다고 하는 극단적으로 수열이 쌤 너무 어려워요 하는 애들이랑 수열이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라는 애들이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나뉘는데 보통 수열이 어렵다라고 하는 애들이 거기는 공식을 잘 외워서 풀려고 해. 그럼 거기 공식이 얼마나 많니? 그치? 심지어 알파벳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치? 나도 이 공식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는 있지.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 그치?
그걸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수열은 이렇게 정의랑 구조를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특히 등차 수열은 무슨 성이 있는 수의 나열들이다? 대칭성 있는 수열의 나열들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얘가 AN 찾으라 그랬고, 두 번째는 23이 제 몇 항인지를 구하래요. 이건 뭐 어렵지 않네? 여기 n에다가 얼마 넣으면 23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n에 얼마 들어가면 돼요? 그치. 그러면 얘는 제 12항.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한테 1부터 1, 3, 5, 7 딱 하면서 23까지 더하래. 일부러 딱 23이 몇 항인지 물어본 거죠.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A1인 거고요. 얘는 몇 번째 항? 그치. 12번째 항인 거니까 얘는 그럼 2분의 항개수 몇 개? 12개. 초항과 끝항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1 플러스 몇십 몇 하면서 23 하면서 자, 단순하게 6 곱하기 몇십 몇? 2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답은 144 이런 형태로. 이해함?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527번을 봅니다. 이제 어떤 수열인지 알려주진 않지만 그냥 숫자로 특정 숫자들의 합들을 한번 계산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5 더하기 11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하다가 와라라락 가서 마이너스 41까지 더하래요. 어쨌든 무슨 수열의 합인 건 눈에 들어와요. 등차 수열. 그러면 지금 나한테 초항이랑 무슨 항이 주어졌냐면 끝항이 주어졌어.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 이 숫자가 총 몇 개냐? 그치? 항 개수만 알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얘가 초항이니까 A1이라고 둔다 치면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찾아야 해요. 그럼 물론 AN이라는 일반항을 찾아서 계산을 해도 되기는 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가보자. 그래, AN 먼저 찾아서 가는 것부터 보여줘보자. 그럼 얘는 공차가 무슨 4니까? 마이너스 4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4고 초항이 15인 게 밝혀졌어. 그럼 얘는 분명히 초항 15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4가 몇 개 더해진 거니까. 그치, n 마이너스 한 개 더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몇에 나면서 4에 나면서 4 플러스 15 하면 19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지금 얼마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41이 되도록 하는 n번째 항을 찾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19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n은 마이너스 몇십이 되고 60 되고 그럼 n은 얼마기 때문에 15기 때문에 아, 얘가 몇 번째 항인 거구나. 그치, 15, 15번째 항인 거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온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어쨌든 얘는 2분의 항개수 몇 개에다가 15개에다가 초항 15에다가 끝항 마이너스 41을 더해서 계산하면 되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6이 될 거고. 괜찮아. 괜찮아. 틀려도 되지. 나도 산수 실수하는데 뭐 너네보다 좀 덜 할 뿐이지. 그치? 13 나올 거고. 얘는 그럼 15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 13이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56. 그치? 13을 10에다가 분배하면 130 생길 거고 5배 하는 건 절반이니까 그대로 65 더하면서 얘는 마이너스 19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분배 법칙 알아서 잘 정리하셔서 쓰시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일반항을 안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 어떤 방법인지 한번 짧게 소개를 해볼게요. 봐봐. 내가 있잖아,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41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공차가 몇 개 더해졌는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 41과 15 사이의 차이는 얼마만큼 나고 있냐면 마이너스 41에서 15를 빼면 마이너스 몇십 몇이 돼요? 5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지금 이 마이너스 56은 마이너스 4가 몇 개 모여서 만들어진 걸까? 14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지. 그럼 얘가 플러스 14D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일 수밖에 없을까? 그치, 15번째 항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이렇게 바로 보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치? 그럼 이거는 수열의 구조가 익혀지고 나면 나중에 점점 익숙해질 내용이니까 지금은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일반항 구해서 계산하는 것도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야. 알겠지? 그거 일단 연습을 하세요. 기초 탄탄하게 만드시고 나중에 구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527번에 2번만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2번. 큰일 날 뻔했다.
아, 어차피 대기 2명 있는데 뭐. 아, 못 쫓아와서 힘들면 알아서. 미안, 쌤, 그렇게 나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아, 절대. 쌤은 항상 너네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대기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사실 빠져도 연락 잘 안 해. 귀찮아. 사실 귀찮아서 연락 안 하는 건 아니고 9명도 힘들어. 굳이 10명을 채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대기한 아이가 좀 알아서 꼼꼼히 잘 열심히 성실히 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잘 안 받아. 그러니까 알아서 잘 꼼꼼히 하는 애들 있잖아. 어딨지? 그러니까 성실히 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사실 안 받아요. 그래서 너네 반에 대기가 1년째 있는 애들도 있는 거 아닐까? 제일 좋아했어요. 안 받아. 그거 얘기했어요. 이런 문제. 안 돼. 모르는 게 좋아. 어쨌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게 좋지. 너네도 그게 낫잖아, 그치? 응. 와가지고 뺀질뺀질 안 하는 애들 있으면 별로잖아. 그치? 자, 그럼 필수 예제 9번 어쨌든 봅시다. 초항이 7이고 공차가 2예요. AK가 33인데 자, 우리 K번째 항, 여기 K번째 K를 구할 수 있다는 느낌, 없다는 느낌? 있다는 느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일반 항을 구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바로 가도 돼요. K번째 항은 초항으로부터 공차가 몇 개 더해진 거예요? 12번. 아, 그러니까 K 마이너스 1번. 그치, 1번 더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렇게 해서 K 값이 얼마인지 찾는 방법도 있고, 일반항을 찾아서. 그런데, 이렇게도 봐도 될 것 같은데, 7에서 33까지 가려면 몇이 더해진 겁니까? 24. 그쵸, 20? 6이 더해진 거지. 그럼 26은 공차 몇 개 더해진 겁니까? 13번. 13개 더해진 거죠. 그럼 초항에서 공차 13개 더해지면 얘는 몇 번째 항이기 때문에? 그치, 14, 14번째 항이기 때문에 K는 14다. 이렇게 바로 판정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계산이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굳이 식을 복잡하게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때 초항부터 제 K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SK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K가 14로 정해지면 A 14를 찾으라는 내용이니까 2분의 항개수 몇 개에? 14개. 초항 얼마에다가? 7에다가 끝항 그럼 얼마가 됐죠? 33이니까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자, 이번도 그러면 의미가 있는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이 7이라고 되어 있고 10번째 항이 21이라고 되어 있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자, S20을 찾으래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한개수는 나왔으니까 2분의 한개수 묶일 거고, 그치? 그럼 첫 번째 항이랑 몇 번째 항이 필요하죠? 마지막 20번째 항이 필요하다, 그치? 물론 앞전까지는 우리가 이 두 식을 초항과 공차로 표현하면서 A3는 뭐 더하기 뭐고? A 플러스 2D고, 그치? A10은 뭐가 될 거니까? A 플러스 9D니까 열심히 연립해서 초항과 공차를 찾았어.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얘기 하기로 했었다, 그쵸? 연립했을 때 어쨌든 A20에서 A3을 뭐 할 겁니까? 뺄 거죠. 이거는 지금 몇 D가 될까요? 7D가 되겠죠. 그럼 A10이 21이고 A3가 7인 상태면 이거 빼버리면 몇이 되는 거니까? 아, 그럼 D가 현재 얼마인 거구나? 2인 거구나. 그럼 지금 초항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A3가 A 더하기 2D가 현재 7인 상태이기 때문에 D 자리에 2를 넣으면서 얘가 플러스 4가 되면 초항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관찰하셔도 좋고, 두 번째는 A3가 지금 7인 게 정해진 거거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A1을 찾으러 가야 돼. 그럼 이렇게 갈 때 공차 몇 개 빠질까? 2개 빠지겠죠. 그럼 D가 2인 거니까 여기서 그냥 4 빼면서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찾아도 좋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니? 그럼 20번째 항 찾을 때도 무조건 초항 공차 찾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근접한 10번째가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20번째로 가려면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될까요? 10개. 맞아, 10개를 더하면 돼. 그럼 D가 2인 거니까 2 집어넣으면 여기에 몇십 더하면서 20 더하면서 얘는 몇이 될 거다? 41이 될 거다. 그래서 필요한 조건이 다 찾아졌죠. 초항은 3이고 마지막 항은 얼마인 걸로? 41인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됐나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사이사이 숫자 개수 집어넣는 거 또 나오는데 자, 관찰을 그대로 해드릴게요. 지금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숫자를 몇 개인가 넣는데 n개의 숫자를 넣겠대요. A1, A2 이렇게 해서 AN까지.
이렇게. 자, 숫자를 끼워 넣었더니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그랬냐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네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여기에 모든 수의 합이 얼마가 됐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24가 됐다 그랬을 때 n값이 대체 얼마인가 이걸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어쨌든 이걸 싹 다 뭐 했다는 조건이 있는 거지? 더했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n개의 숫자를 끼워 넣었고 그럼 전체는 몇 개의 숫자죠? n 플러스 2개의 숫자죠. 내가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 개수랑 초항이랑 무슨 항만 있으면 돼? 끝항만 있으면 되니까 그걸 계산하기 위한 조건식들이 모조리 완성됐으니까 그냥 방정식 만들면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는 모든 항의 합은 사실 수열의 합의 기호로 만들면 n 플러스 2개 항의 합이니까 s의 뭐 더하기 뭐가 될 거고 n 플러스 2인 거고 그럼 2분의 항개수는 n 플러스 2에다가 초항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끝항은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이해했니? 여기에 무지성으로 A1, AN 이런 거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지금 A1은 나의 초항이 아닌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새롭게 수열을 정의를 또 해주는 겁니다. 자, A 다음에 알파벳 뭐죠? B. 오, 잘하노.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이 나오면 그 다음 수열은 보통 BN으로 잡으면서 얘가 첫 번째 항 B1인 거고 얘가 두 번째 항 B2인 거고 얘가 세 번째 항 B3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 그럼 여기 있는 네 번째 항은 B의 몇 번째 항이 되는 걸까요? n 플러스 1. 2가 되겠죠. 총 n 플러스 2개 항이라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항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겠지. 이해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요 자리에 들어온 것은 사실 B1인 거고 요 자리에 들어온 것은 B 뭐가 되는 거다? n 플러스 2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성 공식 외워서 집어넣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값이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24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자, 그럼 요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4 약분하면서 우변에 얼마 생길 거고? 4 생길 거고. 그럼 여기 좌변에 2분의 n 플러스 2가 생기는데 2 넘어가면 되니까 n 플러스 2가 얼마 된다는 조건 안에서 8 된다는 조건 안에서 자, n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지금 n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얘는 n 값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거기 문제 만드세요. 공차 D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공차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쵸? 그럼 n값이 6인 걸 찾았으니까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사이에 몇 개의 숫자를 끼워 넣었구나. 6개의 숫자를 끼워 넣었구나. 그럼 나의 수열은 총 몇 개의 항이구나. 8개의 항이구나. 공차 찾는 거잖아 어차피 공차. 그럼 조건이 주어진 정보의 항으로부터 가야지. 얘는 첫 번째 항 B1이에요. 얘는 몇 번째 항이 돼버리죠. n이 이제 n 플러스 2가 8이 됐으니까. 그치, 8번째 항이 된 거지. 그럼 8번째 항과 첫 번째 항 사이에 차이를 계산하면 몇 D가 생기는 걸까? 그치, 그럼 B8-B1이 7D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주어진 거니까 얘가 4 빼기 마이너스 10을 하면서 7D 된다는 조건을 해석하는 게 맞겠지. 그럼 14가 7D인 거니까 자, 공차 D는 얼마인 거다? 2인 거다. 이렇게까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 필수 10번은 끝을 내고 필수 11번도 같이 볼게요. 자, 필수 11번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얘들아 이제 이거 지워도 되지 않을까? 그치? 이거 11번까지 설명하고 조금 쉬는 시간 줄게요. 알겠지? 네. 울겠노. 자, 필수 11번 보면 지금 첫 장부터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문제에서 50이라고 나와 있고 등차 수열 AN입니다. 그 다음에 첫 장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60이라고 나와 있을 때 첫 장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 이런 상태.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은 초항이랑 공차만 결정되면 된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조건이 계속 몇 개씩 필요했어요? 2개씩 필요했어요. 조건 2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등차 수열 분명히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야 얘들아. 그치? 그럼 이 50이라는 것을 막 공식을 떠올릴 게 아니야. 일단은 초항과 끝항과 그 다음에 한계수가 몇 개니까? 13개니까 이게 2분의 13 곱하기 뭐 더하기 뭐? 초항 더하기 끝항으로 좀 더 단순하게 표현 가능하다는 생각이 1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조건은 있잖아. 이제 수열의 합의 조건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A1과 A13의 합이 얼마인지 나타낸 조건이지 않을까? 그러면 13이랑 50이 약분하면 얼마 될까요? 4 될 거고 2 넘어가면 그치? 그럼 첫 번째 항과 13번째 항의 합이 8이다. 이 조건이 돼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 대칭성이라면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는 특징이 처음 1과 13의 가운데 있는 항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냐면 이 번째 수의 합이 짝수인 얼마니까? 14니까. 그 가운데 있는 숫자는 몇 번째고? 7번째고. 그치? 얘는 그러면 2A7로 표현되는 거야. 중항 표현을 이용해서. 그럼 합으로 표현됐던 조건식이 아주 단순하게 사실 A7이 얼마다라는 조건이 된 거지? 4다라는 조건이 된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컷? 그럼 얘는요? 불러봐. 몇 분의? 2분의 20에 A1 플러스 A20이 얼마인 거지? 마이너스 60인 거고 10 약분되고 나면 A1 플러스 A20이 얼마인 거죠?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다. 그치?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첫 번째 항과 20번째 항의 가운데 있는 숫자가 존재해야 하네요. 안 하지? 그럼 얘는 그냥 이대로 두는 거야. 이해함? 그러면 사실 이 A7이 4라는 것도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한 개수를 맞추는 게 좀 좋거든. 왜냐하면 얘가 A1 더하기 현재 A13이 얼마라는 조건이었는데 8이라는 조건이었는데 이거 두 개를 그냥 통째로 빼면 좋다라는 생각이야. 맞지 않니?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A1 없어질 거고 A20에서 A13 빼면 몇 D가 남아요? 그렇지. 이렇게 등차수열의 합의 개수가 일정하다면 이렇게 내가 뺄셈을 통해서 공차가 얼마인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4. 그럼 D는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공식으로 무조건 연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D가 마이너스 2인 게 찾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어차피 초항 더하기 끝항에 대해서 30번째 항까지의 합이거든. 이 30번째 항까지의 합은 그러면 2분의 몇십에다가 30에다가 A1 더하기 뭐인 거지? A30만 찾으면 되는 거지. 공차 찾았어요. 물론 첫 번째 항 찾으려면 이 H7을 A 플러스 몇 D라고 두면서 6D라고 두면서 그대로 D 집어넣으면서 얘 마이너스 10이 되고 초항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A1과 A30을 찾으면 되는 거고 특정 번째 수의 항을 여기 이미 알아냈어. 7번째가 얼마야? 4야. 그럼 첫 번째 찾으러 가는 거거든. 공차 몇 개 빼면 되지? 6개 빼면 되지. 근데 현재 나의 공차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12가 되겠죠. 12 더하면 그래서 얼마? 16. 이렇게 찾아도 초항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A7에서 다시 30번째로 갈 겁니다. 30번째로 가려면 공차가 몇 개 더해줘야 되죠? 그치? 23D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럼 23D 같은 경우면 D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6이 되는 거죠. 그럼 4에서 46 빼면 얼마일까요?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40이 찾았으니까 요거 두 개 합을 여기에 적어주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개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두 개 합이 마이너스 26이니까 정답은 15 곱하기 마이너스 26으로 계산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260 더하기 130이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39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너네 풀이 한번 봐봐. 풀이 한번 볼래? 필수 예제 11번에. 지금 S13은 해가지고 2분의 13에다가 2A 더하기 12D는 52이다 해서 그냥 A와 D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지. 물론 이렇게 풀어서 공식 외워서 풀어도 돼. 풀지 말라고. 네. 아니 어차피 공식 외워봤자 시간 지나면 까먹는다니까. 시험 전에 이 공식이 기억이 날 것 같아? 안 나. 하지만 대칭성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초항 더하기 끝항에 대해서 2분의 한개수를 곱하는 이 대칭성의 규칙들 잘 정리를 하시고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등차수열의 합쌤이 증명해줬잖아. 양 끝에 거 계속 더해서 이렇게 절반 띵 하는 거 그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분 짧게 쉬었다가 2교시 준비하는 걸로 합시다.